그까짓 검은 봉지나 열어보라고. 마을 이장이 발로 차며 조롱합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아버지 환갑잔치에 들고 온 것은 고작 더러운 시장 비닐봉지 하나. 2억 원 빚에 목이 조여오는 만석은 아들마저 온 마을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에 절망합니다. 강남에서 떵떵거린다더니 이게 뭐야?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립니다. 용역 깡패들이 집 안가재 도구를 부수고 이장이 만석을 발로 걷어차며 모욕을 퍼붓는 순간입니다. 열어볼게요. 도진이 태연하게 봉지 매듭을 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큰 조롱거리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혀를 찹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마을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대지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초라한 검은 봉지 하나가 악랄한 권력자들을 무덤 속으로 보낼 핵폭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릴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추수철이 끝났지만 만석의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벼 한 포기도 건지지 못한 채 빛 독촉장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환갑 잔치라고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석이 나타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가 왔네. 오늘 정말 올 줄 몰랐는데. 빚쟁이가 무슨 잔치야. 쯧쯧, 창피해서 어떻게 나와. 만석은 귀가 따갑했지만 꾹 참고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장 박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와. 오늘의 주인공이 왔구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환갑은 환갑이니까 축하해줘야지. 축하라. 2억 빚쟁이한테 무슨 축하. 집도 곧 경매 나간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장이 술잔을 높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실질적 권력자인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만석이의 환갑 잔치입니다. 박수가 듬성듬성 울렸습니다. 이장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양반이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장님, 그런 얘기는. 만석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이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금 2억에 이자까지 합치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회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런데 오늘 자정까지 한 푼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장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 아침 강제 집행입니다. 집도 땅도 모두 경매에 나갑니다.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무능한 사람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말씀이 맞아.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자식 교육도 엉망이고. 사람들이 만석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만석은 참기 힘든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오네? 양복 입은 사람이야. 근데 왜 저렇게 더러워? 흘길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었지만 온몸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양복은 비싸 보이는데. 근데 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 시장에서 파는 검은 봉지 아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회관 안으로 들어와 곧장 만석에게로 향했습니다. 만석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만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냐?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강남에서 대성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그 아들이 고작 검은 봉지 하나만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진아, 네가 왜 여기에? 환갑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도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봉지를 아버지 앞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봐라.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산다던 아들이 고작 쓰레기 봉투나 들고 오네. 하하, 정말 웃기네. 아버지 환갑인데 선물이 검은 봉지라니.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장이 발끝으로 검은 봉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야,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설마 돈이야? 도진이 이장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셔츠 단추를 살짝 만졌습니다. 초소형 바디캠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정당한 대가? 이장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뭐가 정당한 대가야? 너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빌린 돈 2억 5천만 원. 오늘 자정까지 못 갚으면 내일 아침 강제 집행이야. 이장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렸습니다. 강남에서 성공했으면 아버지 빚이라도 갚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하네. 사람들이 도진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진아, 어서 가거라.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도망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도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장의 협박도 사람들의 조롱도 그를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장이 만석을 발로 툭 찼습니다. 이 늙은이 아들놈 밥값이라도 하라고. 만석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간다.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어. 이장이 큰 소리로 선언하고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진 후에도 도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열한 시선과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우리 집으로 가자. 만석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도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진아. 만석이 방 안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도진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경매 통지서입니다. 도진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불법적인 이자율과 악의적인 조항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장이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만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을 노인들을 속여서 사기성 대출을 강요하고 있어. 땅을 빼앗으려는 거야.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채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아버지. 뭐가 끝난다는 거냐? 아버지의 고생이요. 그날 밤 만석이 잠든 후 도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울 법무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장 박 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해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벽 3시 읍내 경찰서에서는 부패 형사가 도진의 신원을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거물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도지는 잠들지 못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쓰레기 봉투라고 조롱했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정의의 도구였습니다. 복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일어나 대문을 열자 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기꾼 아들을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마을을 위해. 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종이를 거칠게 뜯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장놈이 벌써. 도진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예상했던 일이에요. 도진아, 너 정말 위험해. 이 돈 들고 어서 서울로 도망가거라. 만석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이장의 돈줄을 파악했습니다. 도진은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작은 장치들을 꺼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 도착한 초소형 도청 장비와 영상 장비였습니다. 이게 뭐냐? 안전장치입니다. 도진이 집 곳곳에 장비들을 은밀하게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앞, 마당, 방안까지 모든 곳이 감시 구역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다시 차용증을 꺼내 분석했습니다. 연 이자율이 30%를 넘는 불법적인 조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채무부존재 소송감이군요. 무슨 말이냐? 이 차용증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같은 시각 마을개발사무소에서는 이장이 건설사 직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땅만 넘겨받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장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문제도 덮어드리고 공사 허가도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대신 리베이트는. 건설사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님, 요즘 소문 들었습니까? A. D. 캐퍼털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이 일대 개발 시행권을 확보했다던데요?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소? 업계에서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건설사들은 손떼라고 하더군요. 오전 10시 만석의 집 마당에 굉음이 울렸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대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야, 누구야? 만석이 뛰어나갔습니다. 포크레인 뒤로 용역 깡패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행관입니다. 강제 집행 나왔어요. 용역 대장이 가짜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무슨. 닥쳐. 어차피 돈 없잖아. 용역들이 마당의 화분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키우던 고추며 상추가 짓밟혔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만석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용역들은 비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도 낡은 거네. 이런 걸로 뭘 받겠어? 냉장고는 그나마 쓸만하고 가재도구들을 마구 뒤지며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억지로 끌려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이장이 나타나 만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들놈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20년 동안 얹혀먹기만 하고. 만석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이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남에서 성공했다면서? 고작 쓰레기 봉투나 들고 와서? 그때 도진이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용역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뭐? 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도진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이 시각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물적, 인적 피해는 A, D, 캐퍼털 명의로 청구될 것입니다. 용역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A, D, 캐퍼털이라는 이름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에이, 뒤, 캐퍼털, 그까짓 검은 봉지나 열어보라고. 그러시죠. 도진이 주저없이 봉지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 고작 도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20년 만에 드리는 용돈입니다. 그리고 봉지를 마당 평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르르르 5억 원의 현금 다발이 평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람에 몇 장의 서류도 함께 흩날렸습니다. 용역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진이 날아다니는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A, D, 캐퍼털 명의의 채권 전액 매입 증서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토지 압류 해제 확인서고요. 이장이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간단합니다. 이장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빌려주신 게 아니라 이장님이 아버지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몰래 빌린 부실 채권을 제가 매입했다는 뜻입니다. 5억 원의 현금을 본 용역들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장님, 우리 여기서 빠질게요. 야, 어디가? 죄송합니다. 이런 큰손 상대로는 용역들이 포크레인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도진이 이장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부로 이 토지의 최우선 채권자는 접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시면 특정 경제범죄로 고소당하실 겁니다. 이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제야 도진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너 설마. 네, 맞습니다. A, D, 캐퍼털 대표 김도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습니다. 5억 원의 현금과 복잡한 법적 용어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리가. 도진이 침착하게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버지. 만석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도진아, 이게 다 진짜냐? 네, 아버지.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도진이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밖에서는 이장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억이 진짜였어? A, D, 캐퍼털이 뭐야? 이장님 표정 좀 봐. 도진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만석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장의 악행은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도진은 문을 닫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냉철한 M&A 전문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아버지 앞에서 죄스러워하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만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도진아.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2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으면서 그런 소리 마라. 네가 성공하길 바라며 버텨왔어. 만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미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M&A 전문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진이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아버지가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도진아, 그래서 배웠습니다.
자본의 힘을 이용해서 악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요. 만석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서울의 변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이 우리 아버지에게 부과한 불법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요청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 광장에서 이장이 큰 소리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도진이 가져온 돈은 위조 지폐입니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들어보세요. 그놈은 서울에서 수배 중인 사기꾼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땅까지 가로채려고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진의 명함에는 분명 CEO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장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도진이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보다는 이장에 대한 오랜 복종과 공포에 더 쉽게 굴복했습니다. 도진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방검찰청 공문을 마을 게시판에 배포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제가 채권 매입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자금이 합법적이며 루머 유포 시 법적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문으로요. 1시간 후 마을 게시판에 검찰청 공문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공문도 가짜입니다. 요즘 컴퓨터로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노인들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가 직접 가서 따져야지. 이장의 선동에 넘어간 노인들이 만석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아들 내놓으라.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돈 가져가고 땅까지 빼앗으려고 해. 계란이 담벼락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진아, 정말 위험해. 어서 피해라. 괜찮습니다, 아버지. 도진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수를 둘 때였습니다. 그는 읍내 외딴 카페에서 마을 총무를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이걸 보세요. 도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장이 총무 명의로 횡령한 마을 공금 내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총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모두 당신 명의로 빠져나갔군요. 이건 이장님이 시킨 거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신이 횡령범이 됩니다. 총무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중장부 원본을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총무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 도진에게 넘겼습니다. 이장님의 모든 비리가 다 적혀 있어요. 도진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장에게 복종하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총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멸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도진은 즉시 서울의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장부를 전송했습니다.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장에 대한 고소를 긴급하게 진행해 주세요. 증거가 명확하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진을 만석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도진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돈보다 중요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석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곧 끝날 겁니다. 그날 밤 도지는 밤새도록 최종 공격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장의 모든 비리를 한 번에 터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 11시 이장은 만석의 집 앞에서 술판을 벌이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사기꾼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말겠어. 이장님이 옳습니다. 사기꾼은 감옥에 가야죠. 술에 취한 이장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도지는 창문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버지. 만석이 잠든 후 도지는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발을 정성껏 주물러 드렸습니다. 20년간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미안함을 담아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복수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장이 술판을 벌이던 시각에 도지는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패 형사와 이장 간의 녹취록을 합법적 증거로 만들 준비를 해주세요. 네, 대표님.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통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도지는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발을 정성껏 주물러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만석은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4시 갑자기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김도진, 사기 및 신분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 3명이 영장을 들이밀며 들어왔습니다. 이장의 사주를 받은 부패 형사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석이 잠에서 깨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입니다. 도진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만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죄가 없어. 손대지 마. 만석이 몸으로 형사들을 막아섰습니다. 형사들이 거칠게 만석을 밀쳤습니다. 비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잡아간다. 만석이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극도로 차가워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 도진이 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만석이 아들을 걱정하며 일어났지만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체포에 응하겠습니다. 도진이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지만 아버지가 다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순순히 따라와. 형사들이 도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장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사기꾼 새끼. 강남에서 떵떵거린다더니 이 꼴이네. 도진은 입을 다물고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참았습니다. 도진아. 만석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결국 잡혀갔네. 이장님 말이 맞았어. 역시 사기꾼이었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만석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읍내 경찰서 취조실에서 도지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야, 대답 안 할 거야?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 후 서울에서 온 변호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제 의뢰인에 대한 불법적 수사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불법적? 영장 청구 사유가 모두 허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장의 모든 부실 채권과 연관된 부동산에 대한 긴급 가압류 신청서였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도진은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 변호사와 함께 이장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에서는 이장이 방송을 통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드디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장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역시 이장님을 믿었어야 했어. 이장의 말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도진의 돈이 위조 지폐였을 것이라는 루머도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집에 혼자 남겨진 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결백을 믿었지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진아, 아버지가 무능해서 가슴을 부여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만석이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사기꾼의 아버지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체부가 쓰러진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환자 발생,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달려와 만석을 읍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도진의 변호인단이 형사들의 불법적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장과의 청탁 정황이 명확합니다. 제 의뢰인을 즉시 석방하십시오. 증거가 명확하자 형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혐의 석방입니다. 도진이 유치장을 나오는 순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읍내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도진은 이성을 잃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면서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이장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도진은 중환자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만석이 아버지는 어디에? 3층 중환자실입니다. 도진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성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진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장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읍내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도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만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진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의사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심근경색을 겪으셨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이 원인이었어요. 의사의 말이 도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언제 깨어나실까요?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안정이 되면 의식을 되찾으실 겁니다. 도진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복수에만 집중하는 사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성공을 좇는 동안 아버지는 20년 전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혼자 견뎌온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도 도진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집에 가서 쉬세요. 연락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새벽녘 도진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도진입니다. 만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도진을 알아봤습니다. 괜찮으시다고 끄덕여 주세요. 만석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도진이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장놈,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은 도진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뭐, 벌써 나왔다고? 네, 이장님. 변호사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도진이는 결국 처벌받을 겁니다. 그런데 왜 풀려났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만석이 땅은 이제 국유지가 될 겁니다. 이장이 거짓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도진은 휴대폰으로 서울 법무팀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D-데이로 확정합니다. 모든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대표님. 부패 형사와 이장 간의 거래 증거는 경찰청 내부감찰부서에 이미 제보했습니다. 곧 내부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리세요. 오후 1시 30분 마을 회관 앞에는 이장의 선동에 넘어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석이를 규탄한다. 사기꾼 아들 때문에 마을이 망했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진이 잠시 병실을 나와 병원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최고급 정장과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닌 진짜 A. 뒤 캐퍼털 대표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장이 단상에 올라 만석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갑자기 하울링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익.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나타나 대형 LED 스크린을 펼쳤습니다. 도진이 준비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스크린에서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식한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그냥 속이면 되는 거야.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거지. 바보들 같으니라고. 사람들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형사님, 돈은 여기 있습니다. 도진이 좀 며칠만 잡아두세요. 부패 형사와의 뇌물거래 음성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장이 미친 듯이 스피커를 부수려고 달려갔습니다. 가짜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총무가 넘긴 이중 장부 내용이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마을 공금 5천만 원 횡령, 노인의 기금 3천만 원 유용,
개발 리베이트 8천만 원 수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을 저렇게 빼돌렸다고? 이장이 우리를 속인 거야? 만석이가 피해자였어?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이 모든 혼란을 뒤로 한 채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복수의 완성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아버지. 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장을 향한 분노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극의 클라이맥스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도진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이장이 발악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모함이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이미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네. 이장이 우리를 이용만 했어. 만석이한테 미안하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0년 동안 이장에게 속아온 것에 대한 배신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야? 경찰차 아냐?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장 박모 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금세 붙잡혔습니다. 손 뒤로 수갑 채웁니다. 찰칵. 이장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마을의 권력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고. 이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주민들은 야유만 보냈습니다. 억울하긴. 우리가 더 억울해. 그동안 우리 돈 어디 갔어? 만석이한테 사과해야지. 사람들이 이장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병원에서 도진과 만석은 TV 뉴스 속보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이장이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이장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만석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짓눌렸던 억울함이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아버지.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토지 압류 해제 확인서를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땅은 이제 완전히 안전합니다. 만석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석이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들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도진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도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를 사기꾼이라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사과라니요. 사람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들의 비굴한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새로운 권력자에게 보이는 아첨 아닙니까? 도진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석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진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라. 아버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야 합니다. 도진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죽을 뻔했거든요. 사람들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이장의 몰락으로 공석이 된 마을 조합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석이 아저씨가 하셔야죠. 맞아요.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도진이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마을 조합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네.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킬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석이 고민했습니다. 마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버지라면 가능하실 겁니다. 만석이 조합장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병상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은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서울 일정을 미뤘습니다. 병원 근처 호텔에 머물며 아버지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도진아, 너는 서울 일이 바쁠 텐데 지금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날 밤 도진은 병원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부패 형사였습니다. 이장의 잔당이군. 도진이 형사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절 따라다니세요? 뭘 따라다녀?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혹시 이장과 결탁해서 돈을 세탁했다는 증거를 찾고 계신가요? 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 소리야? 사실 저도 이장과 공모했거든요. 증거가 필요하시면. 도진이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형사가 덥석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는 인멸했으니까요. 형사가 당황했습니다. 도진의 함정에 빠진 것도 모르고 도진의 최종 목표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장을 중심으로 한 부패 카르텔 전체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겠군요. 도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정의 구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패 형사가 도진의 거짓 정보에 속아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형사가 이장에게 정보를 흘리는 과정을 역추적하여 부패의 뿌리가 경찰서와 건설사까지 뻗어 있음을 완전히 입증했습니다. 이제 카르텔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도진이 변호사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이 퇴원했습니다. 도진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만에 떳떳하게 돌아오는 기분이야. 만석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대문 앞에 서자 새로 단장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석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복종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만석은 그런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보세요. 만석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원망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진이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함께 가시죠. 더 좋은 병원도 있고.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생겼단다. 하지만 이장이 망가뜨린 마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도진은 아버지의 의지가 확고함을 알았습니다. 만석이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진아, 네가 가져온 그 돈 말이야. 네. 비찬치 않은 대신 마을 조합의 공익기금으로 쓰겠다. 도진이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포용력과 공동체 정신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아버지. 그래. 개인의 복수보다는 마을 전체의 치유가 더 중요해. 도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리조트 개발 대신 친환경적인 주말 치유 농장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의 책임자가 되시면 됩니다. 치유농장?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도 배우고 마음의 평안도 얻는 곳이요. 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겠구나. 도지는 검은 비닐봉지에 남아있던 돈을 꺼내어 아버지 이름으로 마을 도서관과 양로원에 익명 기부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 만석은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장의 잔재를 청산하고 투명한 마을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모든 회계는 공개하고 주민 여러분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호응했습니다. 만석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이 비로소 진정한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석이 아저씨를 오해했어.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 처음에 조롱했던 게 부끄럽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도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금전적 승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하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도지는 아버지에게 스마트 건강 체크 기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언제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맙다, 아들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알림이 와요. 부자는 평상에 앉아 지난 20년간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냈습니다. 도진아, 네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성공이 뭔데?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만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도진이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거야. 마을을 떠나며 도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의 제왕은 이제 아버지께서 되신 것 같네요. 도진이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은 아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치유농장 계획서를 펼쳐보며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들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만석을 새로운 희망으로 채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지는 서울행차에 올라타기 전 만석이 밤새 정성껏 준비해준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도진아, 잠깐. 만석이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깨끗하게 씻어 말린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만석이 조수석에 봉지를 소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도진이 궁금해서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찐 고구마, 삶은 달걀,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밥 굶지 마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도진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때 네가 가져온 봉지가 나한테는 무엇보다 귀한 약이었다. 만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네가 서울에서 힘을 얻을 부적이야. 도진이 봉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놓쳤던 가족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만석은 아들의 차가 마을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굽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서서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도진은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가져온 검은 봉지와 아버지가 주신 검은 봉지. 둘 다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도진은 조수석의 봉지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명예와 치유를 위해 일해야겠어. 그동안 M&A로 기업을 사들이고 파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만석은 아들이 설계해준 치유 농장 계획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배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석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첨이 아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합장님, 저희도 치유농장 일 도와드릴게요. 농사는 저희가 제일 잘하잖아요. 마을이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마을 화합 잔치가 열렸습니다. 만석이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만석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도진도 서울에서 내려와 조용히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화려한 손님이 아닌 마을 아들로서 참석했습니다. 이제 서로를 의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잘 살아봅시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만석이 또 다른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봉지 안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어두운 과거입니다. 만석이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마을 노인들이 기부한 쌀과 잡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화해의 선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복수 대신 화해를, 분열 대신 단합을 선택한 만석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도지는 아버지의 통 큰 결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돈보다 아버지의 지혜와 덕망이 진짜 제왕의 자질이구나.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만석이 도진이 선물한 안마의자에 앉았습니다. 참 편하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진은 서울로 돌아가면서도 매일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치유 농장 준비로 바빠서 건강해졌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이제 할 일이 생겨서 기운이 나. 몇 개월 후 치유 농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농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만석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도진이 처음 가져온 검은 봉지와 자신이 아들에게 준 검은 봉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봉지 모두 사랑이었구나. 하나는 아들의 효심이,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햇살이 마루를 비추며 두 봉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그 봉지들은 원망이나 복수가 아닌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봉지의 제왕. 나쁘지 않네. 마을 전체에 평화가 찾아왔고 부자는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화면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검은 봉지를 비추며 서서히 암전되었습니다. 도진과 만석 부자의 이야기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마음들이 검은 봉지라는 작은 물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돈의 힘으로 시작된 복수였지만 마지막에는 포용과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장의 악행을 무너뜨린 것도 중요했지만 더 소중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 있지는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작은 관심과 진심 하나면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